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인사이트. 오늘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디지털 전환 전망에 대한 분석 기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전기차 정말 얘기가 많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의 메카죠. 거의 자동차 산업과 동의어로 쓰이는 그런 용어인데 Slow Road to a Digital Future,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미래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에는 이 최근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자동차 자체를 거대한 스마트폰과 같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걸 소위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전망 실제적으로 사업이 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큼이나 그 역사도 길었다는 거예요. 뭐 인터넷의 역사와 거의 같이 같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이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수혜를 온전히 입도록 이제 막 변화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 더 에어라고 하죠. OTA. 그러니까 결국에는 움직이는 차가 마치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도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는 것. 그걸 목표로 하는데 이제 막 그 전환의 초입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뎀을 갖추고 있고 통신이 가능한 차량의 어떤 그 비중은 지금 보면은 2020년 거의 뭐 40%, 그 2021년이 되면 50% 이상으로 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프라 보급은 되는데 서비스를 통한 사업 모델 전환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점 혹은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 미래상 같은 것들은 많아요. 분명 그 미국의 자동차들이 과거에 나왔던 그런 그 버전의 차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차량 자체의 기능, 조작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차를 딜러십에서 픽업했을 때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차량을 출시한 이후에도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다는 점에서 사업 모델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GM의 유명한 그 커넥티드 카 서비스 브랜드죠. 온스타라는 브랜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도 더 됐고 또한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전기차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차량을 제조하는 가격만 놓고 본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보다 더 비싼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OTA 기능, 커넥티드 카 서비스 이런 것들로 그 수입원을 더 늘리면서 그러한 그 매출의 부족분을 메꿔내야 되는 그러한 미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챌린지도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차가 거의 같아진다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에서 이미 공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차가 스마트폰이 됐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내면 쓰진 않겠죠. 이제 막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Full Self Driving Function이라는 것들을 차를 출시할 때 이미 내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추가 차지를 받는 형태인 거예요. 10,000불 정도의 추가 차지를 받는 거고 또한 다른 많은 차량들도 이미 하드웨어나 그 차량을 출시할 때 이런 기능들을 내놓고 고객들의 옵션이나 선택에 따라서 이 기능을 켰을 때 서비스 과금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하죠. 근데 그게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라면 별로 사람들이 추가로 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별도의 과금을 내는 그런 그 운전자들한테는 미국의 45개 도시에서 주차 공간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러한 거리로 길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추가로 차징을 한다고 해요. 이건 당연히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다른 BMW 차들로부터 수집한 교통정보,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겠죠. 이런 것 정도는 사실 일반 스마트폰에서 쓸 수 없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추가 차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소위 우리가 이 차량 시장을 수입원을 출시까지의 마켓을 보고 그다음에 애프터 마켓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애프터 마켓 레버뉴를 이렇게 서비스 형태로 많이 또 쓸만한 것들을 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또한 수리하고 하는 비용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격 진단 혹은 피드백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차량이 굳이 고장이 나서 딜러십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될 때까지 거기서 드는 비용 자체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도움이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또한 또 마케팅 채널이 되는 것도 있죠. 예, 마케팅 채널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자들이 광고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수입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사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인프라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 보면은 폭스바겐이죠. 포드에서는 지금 2025년까지 거의 보면 한 33조 원, 우리나라 돈 35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거의 2배가 늘어났대요. 점점 이런 사업의 기본 요건을 갖추는데 드는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사실은 좀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장착되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문제는 이 네트워크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많은 이런 차량들이 도로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소비자들이 쓰는 스마트폰, 보통 미국에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약 3년 정도까지라고 보고 있네요.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 기기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탑재되고 또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추가적인 과금을 일으키는다고 하는데 보면 미국의 보통 차량들의 평균 연령 12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12년에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해야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들이 보급된 차량들이 장착된 차량들이 도로에 많이 깔린다라는 건데 스마트폰에 비하면 거의 회전주의가 4배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보급되고 유의미한 수입을 창출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하드웨어 비즈니스의 속성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미국 주식시장에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나눈다라고 하면 하드웨어에 묶여있는 그런 형태의 주식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잘 못 받죠.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낮은 스탁 마켓 밸류에이션에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좀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디지털화다, 커넥티드카다, 전기차, 자율주행 얘기가 많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주식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테크 주식하고 비견해서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이 기업 가치를 가늠해 보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자동차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충분히 많은 차량이 보급돼서 그러한 서비스들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주의성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